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T뉴스 24가 주최하는 대전 서구청장 초청 토론회 이 시간 진행을 맡은 배재대행정학과의 최호택 교수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대전 서구청장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서구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인구 한 50만이 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계속 서구 분구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둔산 지역이 정체되고 또 노량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세종시의 출범과 함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고요. 또 더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있습니다. 월평공원 관련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뜨거운 토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들의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세 분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왼쪽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자유한국당 조성천 의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장종태 후보입니다. 네, 오늘 앉아있는 순서는 사전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좌석을 결정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 순서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은 먼저 후보자들의 기조연설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사회자의 공통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간의 상호 토론이 진행되고요. 마무리 발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후보자 간 질문을 할 때는 1분 내에 질문을 해주시고요. 답변은 2분 내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끼어들기 찬스가 있습니다. 혹시 상대편의 답변이 조금 부족했거나 이렇게 될 때는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전 서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시간으로 출마자들의 출마의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자유한국당의 조성천 후보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구청장 후보 조성천입니다. 대전 서구는 대전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런 대전 서구가 현재 인근 세종시와 유성구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기존 상권의 쇠퇴와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 서구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대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제 전문가인 제가 대전 서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이번에 구청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바른미래당의 이재성 후보 밝혀주시죠. 서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3번 이재성입니다. 대전에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장을 다니는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교회 야학에서 운영하는 야학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통과하였고 한남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특히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과분하게도 여러 언론사가 국내 최초 특허법 박사가 탄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저는 면회, 서기, 총무처 공무원,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을 역임하였고 서기관으로 명예퇴직한 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33년 동안 경험을 토대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벨이 울리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 출마의 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서구청장 후보 장종태입니다. 서구는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서구에서 신문 배달, 껌파리 등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야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서구 덕분에 저의 꿈을 키울 수가 있었고 서구가 저를 성장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행정학 박사, 대학 겸임교수, 서구청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4년간 열심히 뛰었습니다. 공약 이용률 98.5%, 대전에서 유일하게 구청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행복한 서구를 위한 든든한 구청장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네, 지금까지 세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자가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이번 순서는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본인의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가지, 대표 공약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 왜 이 공약이 나의 대표 공약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구청장이 되면 첫째, 세계적인 특허 정보를 활용하여 서구청 장년 여러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속주주의 원칙상 세계에는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많은 다양한 기술들이, 특허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 정보를 서구민들에게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연구소는 특허 1개가 일자리 3 내지 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민 여러분의 개인 변리사가 되어 서구민 1인 1특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제가 서구청장이 되면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의 녹지는 사람에게 있어서 허파와 같습니다. 도심의 녹지를 확보, 확충하여 이용하게 하는 것이 도시공원을 지정하게 된 목적입니다. 일몰제에 따라 공원을 해제하면서 보전 녹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폐율이 20%입니다. 사유지 중 20%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 특례 사업은 사유지 중 30%에 해당하는 면적이 건물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즉 녹지가 10% 훼손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간 특례 사업을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장종태 후보께서 대표 공약 2개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예. 저의 대표 공약 첫 번째는 녹색 도시, 복지도시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도심 속에 공원들이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엑스포남문에서부터 정부청사, 보라매 공원, 덴머리 공원 등에서 이러한 공원들이 현재 구분 도로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하고 잘 관리를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저는 복지 녹색 도시를 통해서 둔산의 브랜드화를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이 주인인 자치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행정의 전체 큰 흐름은 저는 자치 분권 시대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 분권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량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또 그런 것들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주민 참정 조례를 제정하고 천사 구민 구정 참여단을 조직 운영하고 기왕에 운영했던 우리 참여 예산제를 대폭 좀 확대시키고 가장 중요한 마을의 리더나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치분권대학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조성천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요즘 만나는 분들마다 우리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경제 분야 공약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전 서구 기성동일 때 워터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워터파크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의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인근 계룡시, 논산시, 세종시, 금산군, 전북 완주군으로부터 관람객을 모집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워터파크를 건설하게 된다면 기존에 있는 장태산 휴양림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서 관광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말씀드리면 저는 거리 안심벨을 설치하겠습니다. 서구 관내에 원룸 주변이나 골목길, 공원 등 취약지구에 경찰 통합관제센터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리 안심벨을 설치해서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거리 안심벨가 부과해서 안심귀가 서비스를 또 도입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웹에다가 안심귀가 서비스 설치하면 현지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고 만약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통합관제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없는 서구, 안전한 서구를 만들 수 있는 토양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답변들이 이제 저희가 한 2분씩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워낙 또 준비를 잘해서 그런지 조금씩 이제 앞당겨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쓰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서구가 이제 인구 한 50만 정도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분구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민의 편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또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종태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예. 서구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분구가 추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인구가 48만 5천이지만 50만의 어떤 시대를 있죠. 이것은 동구, 중구의 배가 되는 수치입니다. 대덕구에는 2.6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런 거대한 자치구로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직원들은 많은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라도 이런 여건이 성숙이 되면 분구를 위한 논의를 중앙정부나 국회, 대전시와 협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자치 분권 시대에 이 적정 규모를 넘어선 과대 이익구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그 행정의 문제점들을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 발전 추세를 감안을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완료되고 도안동 간저지구에 지금 개발되는 것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에서 21년 정도가 분구를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분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 서구는 인근 유성과 세종시로 계속 인구가 유치되고 있고 50만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48만 명 정도이고요. 지금 서구 갑지역과 서구 의지역의 생활 격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현실이 인정하는 한도에서 같은 서구민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한 것이지 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대전 서구의 재정 자립도는 18.8%에 불과합니다. 이런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분구를 해서 과연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지금 장 후보님은 2014년에 도서터널과 가장교리에 있는 동서대를 기준으로 분구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해당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위화감 조성 측면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도 현실을 인정하고 충분히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구 이야기는 탁상행정,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저는 서구 분구에 반대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를 들자면 우선 분구를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분구를 하면 뭐가 좋은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특별하게 대답하는 게 없어요. 즉 분구해야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살아난다. 요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즉 서구 구민의 삶과 이 삶의 질이 향상되는 쪽으로 분구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분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안 보입니다. 분구를 한다고 할 경우에 예정되는 사항을 보면요. 우선 구청을 지어야 됩니다. 멋있게 또 한번 지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무원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경비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밥을 10인분을 짓게 되면 그 밥을 한 소대에 하느냐, 그거를 2개, 3개로 나누어서 밥을 하느냐 할 때 그 효율은 어떤 것이 분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한다고 한다면 동사무소,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이제 출력해서 받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교통통신 발달로 공간이 축소하는 이 마당에 분구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만 이상 되는 자치구가 여럿이 있습니다. 청원과 청주가 통합한 사례, 그리고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한 사례, 이 통합이 대세인 시대에 대전만 유독 서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론을 예, 하셔도 됩니다. 예. 예. 우선 두 분께서 분구를 반대를 하셨는데 나름 뭐 논리성 가지고 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으로 분구를 이렇게 바라본다라든지 이런 것은 참 위험한 생각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자치 분권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50명 가지고 기초 이 지방정부를 운영을 한다.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비효율적인 뿐만 아니라 똑같은 주민의 세 부담을 하고 있는 우리 서구 구민들이 왜 행정 서비스에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느냐?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똑같은 공직자가 서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더 많은 업무에 시달려 하느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동안 자치단체 통합을 유도했던 보수 정부에서 그동안 통합하면 뭐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통합을 유도해 왔습니다만 그것은 지방 자치에 역평하는 처사로 진정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룬다라고 하면 분구를 통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발전을 해가려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뭐 예. 네. 지금 모든 어떤 정책이나 행정의 근본은 주민의 삶의 질과 경제성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게 분구를 한다거나 그런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분구로 인해서 소요되는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재정자립조가 이런 형편에서 분구를 추진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 재정 상황을 악화시키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이재성 후보도 뭐 말씀하실 게 있나요? 예. 저는 이 분구의 가장 핵심은 서구 구민을 위한 것인지 지방자치라고 하는 이 제도를 위해서 분구를 하는 것인지 그거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위한 분구가 명백하게 있다면 그거를 입증해주고 설득을 하면서 분구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분구의 유익성, 서구민에 대한 유익성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장종태 후보는 분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또 우리 조성천 후보하고 이재성 후보는 이제 반대를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이 둔산을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새로운 아파트가 이쪽 도안 신도시 지역에 이제 생겨나기도 하고, 또 세종시가 또 진행되고 있고, 또 유성 지역으로 또 많은 아파트들이 건설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떠나고 있고, 그래서 둔산이 뭐 지금 정체돼 있다, 노령화된다, 뭐 이런 의견들이 많은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후보자들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부터 시작을 해주시죠. 네. 저도 둔산에 지금 산 지가 한 16년, 17년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둔산은 이제 계획된 지가 한 30년 정도 돼가지고요. 주거환경 노후, 이렇게 기존 상권의 쇠퇴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 유성구와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 그 박성현 시장 후보는 둔산 르네상스라는 이런 개념을 만들고 지금 추진 중에 하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둔산 지역은 용적률 제한이 160에서 220%인데요. 이를 220에서 2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최고층수는 현재 둔산 지역 1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층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요. 주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원, 그 둔산동 이쪽은 그 공원이 많죠. 그래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남성공원 일대나 문정초 뒤쪽 보면은 많이 이렇게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주거지구로 변경해서 대형 유통 상업시설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둔산 르네상스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떠나는 둔산이 아닌 돌아오는 이렇게 둔산을 만들려고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그 둔산의 그 정체 문제는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공약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들 중에 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라는 그 부분을 활성화되게 된다면 둔산은 살기 좋고 일거리가 많은 곳으로 활기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둔산 지역의 예술과 문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많이 유치를 하고 활용을 해서 서구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정체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삼청사가 대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삼청사의 기능들을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협력하고 이해하게 된다면 삼청사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저희는 이제 둔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도 보존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고요. 구도심의 균형 개발과 관련해서는 유등천에 토끼구를 만들어서
유등천변을 접근하기 용이한 미니 터널 요걸 만들어서 접근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면 구도심의 노령화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장종태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우리 서구는 둔산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 발전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어느 그 한계점이 있는데 우리 둔산도 2008년도 시점에서 도시 발전이 정체가 됐고 지금은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저는 우리 지금 둔산 이건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이 한 지역이 둔산이라는 것 같은 이런 지역이 이렇게 많은 도심 한복판에 좋은 녹지 공원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고 예술의 전당이나 시립미술관 같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아주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도로, 교통, 환경, 정부 청사를 비롯해서 시청이나 법원, 검찰, 교육청, 경찰청이 전부 다 우리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한 도시가 갖춰야 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지금 단지 정주 여건이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일부 가능성이 있고 또 원도심 지역 얘기입니다만 도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에서 현재 우리가 48만 5천 정도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완료되면 50만이 들어서는 시점은 2020년 이후면은 서구는 50만을 회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둔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획일적인 둔산 르네상스라는 사도 어떻게 보면 조금 시대적으로 조금 맞지 않은 우리 둔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카드를 들고 나오셨는데 여기는 정말 지금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가꾸고 다듬고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느냐. 이것이 저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찬스 쓰시겠습니까? 네. 자,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께서 찬스 쓰셨습니다. 예, 자 후보님 지금 둔산 지역에 문제가 별로 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정주 조건 좋고 녹지도 있고 의료시설도 있고 행정기관도 다 있어 좋은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인근 유성구나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질문하실 겁니까? 네. 네, 답변해 주시죠. 지금 우리 서구 인구가 48만 한 5천 정도 될 겁니다. 지금 개발 지역 현장에서 이동한 그런 일시 이동한 인구 이런 것을 빼면은 우리 사실 둔산 지역에서 이동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둔산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한 도시가 갖춰야 되는 모든 것을 갖춘 지역으로 살기 아주 좋습니다. 법원이 있죠. 정부청사가 있죠. 시청이 있죠. 지금 세종으로 이사 갔던 일부 사람들이 지금 다시 둔산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혀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기는 좋은데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의 어떤 동선이 조금 좀 차이가 있어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런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20년에서 25년 된 신도시를 싹 쓸어버리고 고층 아파트를 올리겠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도시발전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만일에 이런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면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조금 어려운 계층들은 결국 그 자리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그 동네를 떠나야 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이 그런 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장 후보님은 지금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여기 저는 둔산동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전혀 그런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제 주변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식당가를 가보셨는지 장 후보님 모르겠는데 식당 가는 집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그냥 녹색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건 너무 이념 눈에 이상 눈에 추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재성 후보께 좀 기회 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없으십니까? 예. 아,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문제 공통 질문을 소화를 했고요. 마지막 한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월평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는 이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지금 시에서는 추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듣도록 할 텐데, 순서는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부터 시작을 좀 해주시죠.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저는 반대합니다. 백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이제 2020년 7월에 일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난개발 방지라는 명목으로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파트 건설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공원 시설비가 전체 시설비의 0.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아파트 사업비가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파트 건설 사업이지 공원 개발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요. 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월평공원은 사실상 허파입니다. 대전 시내 허파, 우리 소구민이 사는 아주 좋은 허파인데 여기에다가 아파트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는 우리 미래 도시개발 콘텐츠로서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세워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개발할 수 있는 거, 예를 든다면 월평공원과 연결된 도솔산, 도안 호수공원, 갑천을 생태관광지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사유적지와 월평산성 등을 이용한 이런 유적지를 이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보여드리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녹지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보존 녹지로 지정하는 것보다 10% 이상이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 의견 주시죠. 예, 정말 이 문제가 오랫동안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하십시오. 예. 네, 예. 우선 대전시에서 금년 4월 달에 공론화 과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선 갈등관리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선 저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 시민 여론을 투명하게 수렴을 해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어떠한 안이든지 일단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이 나오면 승복하고 아니면 반대하고는 안 되고, 대신 투명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달라 하는 말씀, 주문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두의 요구겠습니다만, 우선 자연 환경의 파괴는 최소화돼야 된다. 파괴가 돼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 파괴돼서 안 된다. 그리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책들을 분명히 부가적으로 좀 달아서 좀 제시해 줄 것을 좀 요구를 하고 싶고요. 가장 우선 시급한 것이 현재 월평공원의 등산로라든지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곳에 사유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문제가 되면 거기를 가로막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것은 급한 대로 시에서 일단 매입해서 주민들의 공원 이용권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7, 8월경에 이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보고 이제 우리가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 차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 월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그 구청장인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공원이 뭐 서구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이걸 구청장 공약으로 다룰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어쨌든 월평공원은 대전 서구의 허파인 그 생태자원 보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월평산성이라는 또 문화유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뭐 자연을 훼손하는 일일 뿐더러 소중한 문화유산을 이렇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 월평 생태공원을 조성한다거나 또는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재활병원 또는 어린이 도서관 등을 유치하는 것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예. 혹시 뭐 누가 추가 질문 뭐 반론은 없으시죠? 예, 제가 예, 한번 하시겠습니까? 예. 이 장종대 후보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월평동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 분쟁에 대해서 구청장 직위에 있으시면서 이 분쟁의 갈등 구조를 이렇게 이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있으셨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분쟁 과정에 저는 찬성 측, 반대 측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그동안 줄곧 가져왔습니다.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의 다 논리는 어쨌든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대전의 허파와도 같은 이 공원을 우리가 잘 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뜻은 똑같지만 방법론에서 이제 조금 그 차이가 있었었는데 저는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또 이 어떤 권한 자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장과 늘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이런 공론화 장을 거쳐서 허심탄회하게 의견 수렴 과정을 일단 거쳐야 된다. 이렇게 도시공무원위원회의 어떤 결정이 어떤 결정이 나와도 거기에 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대화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공론화 과정으로 지금 들어간 그 상태입니다. 어쨌든 우리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은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 이 문제가 우리 서구에서 스타트를 하고 있는데 26군데 우리 대전시에 있는 모든 이 도시 공원들이 똑같은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한번 예, 한번 더 하시죠. 그 장종대 후보자님께서는 이 특례 사업을 아파트를 짓는 것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공원을 훼손하고 아파트 짓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그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회고 그걸 찰 때 그러면은 이 난개발 백지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놔두면은 그것이 오히려 더 난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최소화시키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개인 소유주들이 그걸 갖다가 내 소유 땅에다가 내 거기다가 집을 짓겠다고 하면은 그거 허가 안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보기에 흉한 난개발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최적화시켜서 가장 아름다운 이 공원으로 만드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공원에다가 아파트 짓는다고 하면 그 동의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우리가 그 후보자별 상호 질문이 아주 이제 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잠깐 쉬어가는 그런 코너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회자의 돌발 질문인데요. 자, 지금 아마 선거가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도 제일 고생한 분은 제가 볼 때는 집에 계시는 사모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 시간을 들여서 제가 한마디씩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텐데 사모님께 한 말씀 하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종태 후보부터 한번 좀 해보실까요? 네. 제가 조금 팔불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사람이 시인인데 작년에 강릉문화제에서 백교문학상을 받았고 또 대전문학회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받고 했습니다. 굉장히 본인 일정도 많이 바쁜데 남편의 일이랑
라고 하면은 헌신적으로 조금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밖에서 어떻게 익혀졌는지 보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장 부부의 상을 국회 헌정기념관에 가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아내에게 그 모든 공로를 돌리고 싶습니다. 자, 아내 성함도 한번 밝혀주시죠. 네, 우리 시인 나영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영순 씨.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조성천 후보 자랑 좀 해주시죠. 예. 네. 처음 이제 출마가 고심을 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지금 저희 집사람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바쁜 와중에도 진짜 그 틈을 내서 남편의 선거운동을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도마 큰 시장, 한민시장을 하도 많이 다녀서 그쪽에서는 오히려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남편을 물러나게 하고 와이프가 오히려 후보로 나와라 이렇게 할 정도로 열심히 지금 내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고 봉사하고 저 두 딸이 있습니다만 두 딸도 잘 챙기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부인과 저희 그 부부애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화목해지는 계기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함이? 윤상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이재성 후보 우리 저 사모님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제 아내는 이름이 노미화입니다. 제가 부여군 면서기를 할 때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못 나온 그런 상태에서 저를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면서기 할 때 결혼을 했고요. 면서기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세요 해서 또 면회서기를 그만두고 이제 한남대학교 법대를 이렇게 입학을 했습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유 배달을 통해서 이제 학비를 조달을 했는데 저는 학교 가기도 바빴고 와이프는 이제 그 계단을 올라내리면서 우유를 배달해서 이제 큰 아이 하나하고 이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 세월이 한 38년 정도 흘렀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이제 자신이 들 정도로 됐습니다. 이 과정에 올 때 우리 노미야 제 아내가 진짜 착하게 저희 어머니도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같이 살아준 저 와이프가 고맙습니다. 노미야 씨 사랑해요. 네, 아마 집에 계시는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회자가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웃었으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상호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제 왼쪽에 있는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부터 주도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단군 이래 최악의 지금 경제 위기라고 다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대전 서구도 지금 성장의 정체를 겪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또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이렇게 화두라고 할 것입니다. 장종태 후보한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대전 서구가 지금 활력을 잃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초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어쨌든 튼튼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협동조합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여서 협동조합을 창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창업을 지도하고 또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이런 활동을 저는 민선 6기에 당선되고 바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저는 금년도부터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 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청년 실업이 심각해서 아마 전국에서는 유일할 겁니다. 우리 구에서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벌써 연매출 2, 3억 올리는 청년 창업 기업가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스타트업 창업 지원 센터를 한 30개 정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월평동에다가 마련해서 그런 창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을 전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대다수의 소구민들의 생각은 뭐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더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은 뭐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 실제적으로 어떤 대전 서구에 기성동이라는 넓은 땅이 있습니다. 네. 대전 서구 면적의 반 이상을 기성동이 가지고 있는데 이쪽을 전혀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에 대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대책이 있습니까? 잠깐만요. 이제 질문을 예, 제가 볼 때 이재성 후보께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성 후보님은 똑같이 서구 지역경제와 활성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게 곳간에서 인신난다고 합니다. 이게 이 일자리가 양 많이 있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는 그냥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서 이쪽 이제 안방의 쌀을 이제 그 뒷방의 쌀로 옮기거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그런 단계가 아니고 바깥에서 농사를 져가지고 들여오는 것, 그것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으로 특허 기술을, 특허 정보를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등록된 특허가 한 100만 건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에 등록되는 것이 한 15만여 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속주주의 원칙상 그 차이되는 85만여 건 가까이는 한국에서 자유실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활용해야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허 정보를 서구 구민들한테 하나씩 지어줘 가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매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뭐 두 분 말씀한 것에 대해서 또 반론이 있으시면 네, 아니 뭐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분 뭐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금 예전에 SK 하이닉스가 대전에 올지 청주에 올지 문제가 됐었는데 청주로 가가지고 청주에 엄청 지역경제 활성화 됐던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전도 또한 대전 서구도 이런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지방에 돈이 돌 수 있게끔 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지금 행동이 갔으면 한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조성천 후보의 주도권 발언은 여기서 끝났고요. 자, 다음은 이재성 후보의 주도권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종태 후보하고 조성천 후보에게 예. 질문 각자 해주시죠. 예. 우리 장종태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장종태 후보님께서는 2014년부터 서구를 분구하자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구청 분구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행정 편의를 위한, 구청 직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 구민 누구에게 무엇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가 60만 이상인 자치구가 2개구가 있습니다. 송파구, 강서구가 있고, 대구의 경우는 달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잘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인구는 48만 6,976명인데 분구가 꼭 필요한 것인지, 50만 되면 꼭 하실 것인지, 저는 분구보다는 주민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우선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 해오던 것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대부분의 그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거기에는 복지 기능을 위주로 했고 주민들의 자치 기능을 위주로 지금 동행정복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돌리는 것은 또 시대를 좀 거스르는 것 같아서 추후에 한번 연구해보는 과제로 남기고요. 지금 분구 추진의 문제에 있어서 생각이 굉장히 좀 다른데 이 분구 추진 공무원들을 위해서 분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이 자치 시대, 자치 분권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50만, 60만 있는 데 있다고 있습니다. 특별시도 있고. 그분들 얘기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갖고 지방 자치를 하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거 자치하지 말라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 50만 가지고 어떻게 자치를 합니까? 동구 같은 중구 같은데 23만, 24만 되는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분구가 추진이 되면은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훨씬 질 높은 행정 서비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요. 직원들이 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왜 우리 서구 국민들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고 앞으로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정 규모인 최소한도 20만에서 25만 정도의 규모가 적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구청장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게 되면 반드시 중앙정부와 국회, 대전시와 협의를 거쳐서 분구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예, 추가적으로 그 분구의 기준을 도설터널과 가장교를 잠깐만요. 먼저 이제 이쪽 우리 조성춘 후보께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성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대전 한밭 초등학교가 자체 강당이 없어가지고 졸업식 또 방송으로 한다. 그런 실정이므로 한밭초에 강당 및 체육관을 인접 시애틀 공원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네.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전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77개 학교 중 강당이 없는 학교가 7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한밭초등학교가 2012년에 5층 다목적 강당을 중축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정이 참 좋은 편인데 체육관을 진다는 것은 좀 의아스럽고요. 특히 이제 그 후보님께서는 한밭초등학교 운영원으로 맡고 계시고 자제분도 수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공약 중에 하나를 말씀하신 거고요. 이제 특별히 한밭초에 대한 공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한밭초를 우리 이 후보님이 직접 안에 들어가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작은 강당이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지금 한밭초 내부에는 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그 시애틀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 공원 내에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다목적 체육관을 짓고 공간을 받아서 체육관을 짓는다면은 주간에는 학생들이 이용하고요. 야간이나 오전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공약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네, 또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시죠. 네. 장종태 후보님께 이제 분구의 기준을 도솔터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교까지 그걸 기준해서 나누어서 이제 서갑, 서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나눈다고 하면 이쪽 준산 지역에 속해 있는 데는 부자 동네고요. 저쪽에 이쪽 도마동이나 기성동이나 이런 데는 참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면 가난한 동네는 어떻게 수익 구조를 갖고 부자 동네는 더 부자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분구 기준을 그렇게 보신 건 왜 그러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분구 규정이 기준이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데 그 논의가 아직 자체가
50만 밑으로 이렇게 인구가 가라앉으면서 분구 논의를 진전시킬 수가 없었어요. 많은 지방자치 뜻이 있는 학자들이 분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지만 기본 그 인구 규모가 50만이 돼야 분구 논의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밑으로 하향 추세에 있어서 분구 논의를 못했고요. 그것은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무슨 기성동이나 원도심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빨리 그걸 마무리를 짓고 또 그 외 지역은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절대 둔산에 그렇게 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도시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하고의 현재 편차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좀 고려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성 후보 주도권 기회는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조성천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 후보님께서는 같은 당 우리 대전시장 후보의 핵심 공약인 르네상스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선 포화된 둔산 지역의 용적률을 좀 높이고 최고 층수를 좀 규제를 좀 해소해서 층수를 좀 높이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많은 주민들이 걱정을 좀 합니다. 우선 서구 지역의 아까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많은 그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렇게 둔산을 뭐 획일적인 물리적인 이 재개발을 추진을 해서 뭐 집값이나 땅값이나 건물값만 더 올려놓는다라고 하면은 그 주민들이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둔산권과 비둔산권의 이 적차를 더 심화시켜서 지역 간의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데 네. 이 문제는 어떻게 극복하실 네. 건지요?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둔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둔산 르네상스라는 개념은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 계속적인 인구 유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향후 이제 이런 계획을 추진하겠다, 이런 터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겠죠. 용적률을 상향하고 최고 층수를 하려면. 대전시와 협조를 해서 이런 터전을 마련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런 터전을 마련해 놓는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4분의 3이라는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뭐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걸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런 터전을 마련해 놓고 이런 계획을 마련해 놓을 테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합의해서 그런 방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둔산 지역만 둔산 르네상스를 추진하면은 다른 저쪽 그 관저동이나 이쪽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서구 갑 지역과 서구 지역의 생활 수준이나 이런 격차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서구 갑 지역은 서구 갑 지역대로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서구 갑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전에 무산됐던 유니온 스퀘어를 재추진하고요. 지금 갑천 천변 고속가도로가 만년교까지 돼 있는데 가수원교까지 연결해서 도안중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철도 2호선을 조기 완공해서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이런 또 계획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발전을 하겠다는 것이지 둔산만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집값을 올리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네. 이재성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죠. 예. 우리 이재성 후보님, 예. 우리 서구의 하천변을 이용해서 P자형 서구 강변 순환도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잘 추진이 되면은 원 도심 지역에서 둔산 지역으로 진입하는데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듯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재 하상 도로가 지금 돼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천을 이용해서 다시 새로운 도로를 P자형으로 건설을 하겠다는지 그 두 얘기가 좀 분명하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돼 있는 천변 그 도로를
그대로 이용한다라고 하면 현재 도로가 거의 연결 상태에 있습니다. B자로. 물론 만년교 위에서 도안 동로 쪽으로 해가지고 가수원동 쪽으로 빠지고 거기 새로 놓은 다리를 건너서 정림동 쪽으로 건너서 복수동 쪽으로 넘어가는데 현재 연결되지 않은 곳이 정림동에서 복수동까지 연결 도로만 안경되면 B자가 완성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 저는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가 처음에 개통이 할 때는 2차선이었거든요. 이제 추후로 가면서 4차선, 뭐 8차선 이렇게 확대하듯이 초창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천변도로, 그러니까 뚝방길 도로들을 잘 활용하고 추가로 이게 이제 아직 연결이 안 된 그 월평동 그리고 도안 신도시 가는 곳 그리고 정림동 가는 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사를 해서 연결을 해서 순환을 원활하게 하도록, 그것도 그냥 중간중간에 뭐 정차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속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뭐 이 방향은 그렇습니다만 이쪽이 이 장태산이 여기 있습니다. 참 좋은 데입니다. 여기 있는 물가도 많이 있고요. 여기서 이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시내 들어와서 연극도 보고 문화예술도 보고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돌아가고, 그 이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시골에 가서 힐링하고 오고, 시골 사람들은 또 그 이제 의료시설이나 이런 걸 편의를 또 바로 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좀 정비를 완벽화하면서 이제 한 20-30%는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다 하나만 덧붙일게요. 예. 그러면 이제 기존의 천변 도로를 이용하신다고 했고요. 그건 좋습니다. 천변 도로에 조금 좁은 구간의 확장도 필요할 테고요. 지금 이미 복수동에 쟁기봉 있는 데까지 천변 도로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년교에서부터 지금 가는 가수원동에서 기성동으로 그 가는 길은요, 이건 벌써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한 20년 전에 생태 파괴가 너무 심각해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생긴 게 도안 동로로 해가지고 지금 연결을 시켜 놨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비부라고 있죠. 만년교위가. 거기서 가수원교, 그 기성동까지 그 구간에 도로를 지금 놓겠다. 도로를 놔서 그 P자형으로 연결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말씀은 굉장히 지금 현재 현황을 지금 혹시 모르고 하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이 P자형의 그 강변 순환도로는 사람이 선진국 가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려면 물이 참 필요합니다. 물내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제 그 인자도 있고 그래서 물가를 참 좋아하는데, 물가를 떨어져서는 사람이 좀 핍박해집니다. 그래서 여유 있고 안정성을 가지려면 물가를 많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물가 주변에 선진국도 물가 주변으로 이 도로를 개선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다른 도로도 만들어 있지만 물가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물가도로를 좀 만들어서 참 이렇게 최적의 순환도로가 되게 하고 싶습니다. 네. 장관님 뭐 다 끝나신 거죠? 예.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공통 질문 또 후보자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는데요. 자, 제가 2분씩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자, 이번에는 장종태 후보부터 좀 2분 해주시죠. 2분. 예. 예.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후보로 돌아온 더불어민주당의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았습니다.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나라다운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꿈꿔왔던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남북의 평화 통일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힘이 되는 후보자들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마음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의 투정으로 만든 국민의 나라에서 대전 새로운 시작을 열어가겠습니다. 대전 서구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든든한 서구청장 후보입니다. 40여 년 공직 생활을 대부분이 서구에서 일했고 서구청장으로서 사람 중심 도시 서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 꿈과 삶의 터전인 서구를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있게 해준 서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서구를 위한 든든한 구청장, 국민들의 바로 그 사람 예스 장종태가 되겠습니다. 기획해 주십시오. 기호 1번 장종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한국당 조성천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네. 요즘 하나이글스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이글스는 지난 10년 동안 항상 최하위를 꼴찌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한용덕 감독이라는 젊은 감독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바뀐 팀이 되었습니다. 지금 2등,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처럼 젊은 피가 행정과 정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유천초, 북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대전 토박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36회 행정고시, 41회 사법시험을 합격한 현직 변호사입니다. 제가 국토교통부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동기들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국장급, 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이 지금 활기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가 중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제가 다른 후보보다 그 점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일하는 젊은 구청장, 국비를 따오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젊은 피가 폐기와 열정으로 대전 서구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2번 조성선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바른미래당 이재성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서구 구민 여러분, 바른미래당 서구청장 후보 기호 3번 이재성입니다. 제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개건 연구로 연구할 때 2차 대전을 승리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논문에 자극을 받아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 특허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특허 전문가로서 서구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의하면 대대손손이 살기 좋은 동네가 서구라고 합니다. 이 서구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이고 힘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을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불리고 있듯이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비행기를 운영할 때는 조종 경험이 필요하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허 전문가가 딱인 것입니다. 오는 6월 13일에는 기호 3번 저 이재성을 지지해 주십시오. 제가 서구민 여러분의 개인 변호사가 되어 서구민 1인 1특허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마지막 봉사자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저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DT뉴스 24와 함께한 대전 서구청장 후보 초청토론회를 함께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구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 그 각 후보들이 나름대로 공약과 또 대안을 가지고 오늘 열띤 토론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선거일까지 한 17일 정도 남았는데요. 또 조금 있으면 이 각 후보들의 정책 공약집이 또 아마 대구로 이렇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오지 못했던 우리 동네와 관련되는 그런 정책들은 꼼꼼히 따지셔서 여러분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5월 1일부터 대전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서구청장 후보 토론까지 모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자, 오늘 세 분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